27번째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우크라이나의 NGO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수상했습니다. 만해선사의 정신이 이 시대의 삶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열린 유심 작품상에는 정찬주 소설가를 비롯해 4명이 수상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고 이혁선 할머니의 흉상도 제막됐습니다. 꽃다운 소녀의 잃어버린 미소가 흉상에 남았습니다. 피해 생존자는 이제 9명뿐입니다. 영상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래의 통찰을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집중 명상이 산업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앉아서 또 걸으면서 북을 치면서 말 그대로 일상에서의 명상,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 전법단들을 만나보는 4번째 시간, 청년 대학생 전법단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포교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며 미래 불교 양성의 가장 선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1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만해선사의 정신이 이 시대 삶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27번째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우크라이나의 NGO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수상했습니다. 지난 10일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개최된 시상식 현장, 강원지사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제27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로움을 펼치고 있는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출발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해선사의 평화와 생명 정신을 이 시대 삶의 좌표로 삼아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만해대상 평화 부분에는 우크라이나의 NGO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선정됐습니다. 전쟁에서 납치된 어린이 청소년을 구출하는 단체로 현재까지 9만 명의 난민들에게 장단기 쉼터와 직업교육, 트라우마 치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This recognition is not just a triumph of our organization, but a testament to the collective efforts of countless individual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cause of world peace. 실천 대상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불교계 대표 119 더 프라미스와 30여 년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활동을 펼친 의료복지협동조합 밝음의원 곽병은 원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해외 구호활동 또는 국내 구호활동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옆에 가장 빠르게 그 곁에 서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대상은 천냥이 시인과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 동국대학교 윤재용 총장과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 최상기 인제군수 등 사부대중은 만해 스님의 평화사랑 정신이 선양돼 나가길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만해선사께서 보여주신 평화와 생명 정신을 본받아 전 세계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더불어 사는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늘 이 만해 대상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평화 부문의 대상입니다. 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 땅에 우크라이나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만해 축전 기간 동안 님의 침묵 전국 100일장 학술 세미나, 유심작품 시상식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등이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출발 세계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27회 만해 축전은 오는 11월까지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고두현 시인과 민병도 시조 시인, 정찬주 소설가가 올해 유심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21번째 유심 작품상 시상식이 만해 대상에 앞서 지난 11일 만해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님의 침묵을 쓴 민족 시인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문학인을 격려하기 위해 설악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가 제정한 유심 작품상. 지난 11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 문인의 집에서 제21회 유심 작품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유심 작품상 수상작으로는 시 부문의 고두현 시인의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시조 부문의 민병도 시조 시인의 낯은 풀을 이기지 못한다, 소설 부문의 정찬주 소설가의 장편 아쇼카 대왕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특별상의 구중서 문학평론가가 수상했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만해 스님을 생각하면 서늘한 뜨거움이 떠오른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겸허한 마음으로 문학도로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풍부함의 경지랄까요?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던 만해 한용운을 생각하면서 서늘한 뜨거움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늘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함께 아우르면서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문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제시조협회 이사장인 민병도 시조 시인은 시조를 깊이 있는 문학이라고 밝히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만해 스님과의 또 하나의 인연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길 기대했습니다. 민병도 시조 시인의 낯은 풀을 이기지 못한다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심사위원회는 민병도 시조 시인에 대해 시조와 함께 오랜 세월 흘러왔고 흐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시조가 너무나 쉬운 말로도 이렇게 깊이 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심이라는 만해 스님과의 또 한 번의 인연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찬주 소설가와 구중서 문학평론가도 이번 시상식에 수상자로 선정된 데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 문학인으로서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출가와 문학의 분기점에서 문학을 선택한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만해 선생과 조영 큰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금 새롭게 제 마음속에. 한편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창간했던 잡지 유심에서 따온 유심 작품상은 수준 높은 문학인들을 격려하며 한국 문학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대회에서 한국 불교 체험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독일 스카우트 대원이 삭발까지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대회가 공식 폐영한 후 독일 스카우트 대원 40여 명이 법주사 템플스테이를 찾았습니다. 범종 타종과 법고를 치며 사찰 문화를 체험한 대원들 중 8명이 템플스테이 퇴소를 앞두고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님과 차담 중 남자 대원 6명과 여자 대원 2명이 삭발을 직접 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법주사 측은 밝혔습니다. 부주지 가군 스님은 직접 삭발을 하고 머리카락과 함께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운영미숙과 폭염과 태풍 등 자칫 얼룩으로 남을 뻔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한국 불교 문화체험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공식 폐영 후 독일 스카우트 대원 40여 명이 백양사 템플스테이에서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지난 12일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회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1박 2일간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찾았습니다. 이날 백양사에선 도량 걷기, 아로마를 이용한 싱잉볼 명상 등의 활동을 통해 12일간의 잼버리 대회 일정으로 지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자연 속에서 조금이나마 잼버리 대회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매미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자연 속에서 그런 자연을 경험하고 이 좋은 맑은 공기와 꼿꼿한 기상 이런 것을 좀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지난해 별세한 고 이옥선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혹하고 아팠던 과거의 기억을 잊지 말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을 비롯한 주요 참석 내빈들이 천을 걷어내자 지난해 겨울 별세한 고 이옥선 할머니의 흉상이 등장합니다. 공개된 할머니의 흉상은 할머니의 아픔 삶과 대비되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흉상을 조각한 윤정희 작가는 어린 나이에 끌려가 빼앗겨버린 할머니의 미소를 이제라도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행복했던 마음이나 그런 미소, 또 행복한 그런 표정들, 그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표정들이었기에 이번 작품에 세월을 초월해서 그런 잃어버린 미소를 좀 찾고 계시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작을 했어요. 기존의 흉상으로 모셔져 있던 할머니들의 목에는 카네이션 목걸이가 걸렸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세계에 알렸던 8월 14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기림의 날. 지난 12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집 야외 공연장에 모였습니다. 성화 스님은 240여 명이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제 9명만 생존해 있다며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일본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제정된 기림의 날을 맞아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 중 고 이옥선 할머니와 동명이인으로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해 나눔의 집과 참석자,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 어디로 가란 말 하지 마시오. 눈물이 보은 자리입니다. 저는 나눔 집에서 행복하게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받들어 줬어. 이렇게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다 고맙습니다. 지역 초등학생들은 고 이옥선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하늘에서만큼은 행복한 삶을 살길 발언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머니 생각하면서 하늘 바라볼 테니까 할머니도 저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의 아픔과 고통 저희가 잊지 않을게요. 기림의 날 기념식은 고 이옥선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고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문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 마하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성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추모하는 천도제와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마하사는 지난 12일 경내 대웅전에서 민족미학연구소 생명평화재전추진본부와 함께 20번째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굿과 여성 독립군 신명천지 한마당을 개최하고 천도제를 통해 영령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하사 주지 정선 스님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의 기만과 탐욕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 행사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성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추모하고 역사적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도제에 이어 마하사 합창단의 비목과 천개의 바람 등 추모곡, 회심 바라승무, 동네지사춤, 마고춤 등 평화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10분 집중 명상 프로그램이 서울 탄어기념 불교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명상 활동을 통해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돈된 자리에 앉아 좌선 자세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시선은 집중표에 고정시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며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니 어느새 주변의 소음들은 멀어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지친 20여 청소년들이 서울 탄어기념 불교박물관에서 열린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금강선언의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은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인성함량 프로그램입니다.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집중을 통해 학업 향상과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하면은 그 관찰에 의해서 세상의 변화를 알게 되고 세상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래를 알고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은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 집중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향상이 되고 또 세상의 큰 안목을 열어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은 집중명상 외에도 다양한 명상 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 걷는 동안 몸의 감각과 경험에 집중해 현재의 순간을 인식했으며 행복 명상을 통해 심신의 긴장을 풀고 온몸을 이완시키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북소리와 함께 자신의 리듬을 찾아보는 고구려 북치기 체험과 사찰 예절을 익히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상하면서 약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약간 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돼서 약간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과 그 길을 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지치고 힘들 때 약간 명상을 통해서 체력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신력을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명상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학업으로 받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빼곡한 숲속에서 길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안정과 통찰의 명상은 미래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 전법단들을 만나보는 네 번째 시간 청년대학생 전법단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포교가 시대 화두로 떠오르며 미래불교 양성의 가장 선두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계층에서의 포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대학생 포교는 미래불교의 희망을 키운다는 점에서 시대의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양적, 질적 지원에 나섰고 포교원은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캐치프라이즈로 적극적인 포교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청년대학생 전법단 단장을 맡고 있는 무각스님은 적극적인 포교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 포교 전문 지도자들의 교류와 불교계 포교 유관 기관들의 협업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큰 뜻으로 출가했지만 사회 속 포교 활동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수행과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법사 수행자들이 밖으로 계속 활동을 하더라도 함께하는 동료들과 교류하며 탁마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수행이 나는 뭐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열심히 바깥으로만 치닫다 보면은 자기 수행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그 일 쫓아다니는 사람에 불과해버리면 상구보리가 곧 하와중생이고 하와중생이 곧 상구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무각스님은 불교계 포교 유관 기관들의 전반적인 협업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과 대학생들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의 기관이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포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는 사단법인 상월결사와 MOU를 체결하고 대학생 전법을 위한 장학 과정을 추진하면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각스님은 이처럼 다양한 협업들이 더 많이 생겨야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포교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청년대학생 지도 법사들 그분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다 열심히 자기 분상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두 같이 모여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서로 탁마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을 탁마하며 미래불교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청년 포교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여름 문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삼광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경내 곳곳에서 명상과 바르공양,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광사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삼광사는 마음수행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사, 마술사, 응급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물놀이 등을 통해 힐링의 시간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내일은 광복 78주년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미소가 흉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생존해 있는 9명의 할머니가 생전에 그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8월 14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